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짐을 싸야 한다. 이 냉혹한 서바이벌의 문법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관통했습니다. TV 조선의 미스트롯 4가 1대1 데스매치라는 치트키를 꺼내들자마자 전국 시청률 14%를 돌파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보합세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안방극장은 다시 한번 분홍빛 트롯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노래 대결을 넘어 인간의 희로 애락과 반전의 드라마가 소용돌이쳤던 어제의 방송은 왜 그토록 특별했을까요? 17년 차 베테랑의 도끼부터 10살 소녀의 서러운 눈물, 그리고 데이터조차 예측하지 못한 시청률의 폭발적 상승까지 그 이면에 숨겨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결정적 코드 5가지를 분석합니다. 이번 시청률 14% 달성은 단순히 조금 올랐다는 지표상의 변화를 넘어 파편화된 현대미디어 지형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매우 유의미하고 묵직한 시그널을 던지고 있습니다. 방송 전 업계 내부의 시각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트롯 오디션 포맷의 피로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거나 전주 데뷔 화제성이 다소 정체되었다는 분석을 내놓았으며, 특히 초반부 기세를 이어갈 압도적 빅매치가 부족하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러한 보수적인 관측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닐슨 코리아의 실시간 시청률 세부 지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덜한 1부와 후반 정리가 담긴 3부가 각각 11%대의 견고한 베이스라인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스매치의 절정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2부가 13.963%를 기록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는 시청자들이 이제 더 이상 트롯이라는 장르를 관성적으로 소비하거나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특정 포맷인 1대1 데스매치가 주는 사사적 긴장감에 반응하여 적극적으로 채널을 고정하고 있음을 데이터로 증명한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콘텐츠의 목적 지향적 소비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1대1 데스매치는 시청자가 응원하는 팬덤의 결집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내 가수가 오늘 밤 당장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과 위기감은 스트리밍이나 다시 보기가 아닌 실시간 본방 사수만이 줄 수 있는 즉각적인 감정 공유를 끌어냅니다. 이는 광고주들에게도 매력적인 지표로 작용하며 트롯 오디션이 여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결국 이번 14%의 기록은 프로그램의 수명 연장을 넘어 강력한 서바이벌 장치가 결합되었을 때 대중은 언제든 다시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시장의 잠재력을 재확인시킨 결과입니다. 어제 방송의 가장 충격적인 이변 중 하나는 단연 장혜리와 이혜리아의 대결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매너와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무장한 장혜리는 등장부터 규선을 제압하며 승리를 확신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무대는 시각적 화려함의 극치였으며 장르를 넘나드는 역동적인 안무는 마스터들과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반면 이혜리아는 화려한 장치나 군무 대신 오직 목소리 하나에 모든 것을 실은 정적인 감성 무대를 택했습니다. 전문가들조차 강력한 퍼포먼스 앞에서는 감성이 묻히기 쉽다며 장혜리의 우세를 점쳤지만 결과는 예상을 뒤엎고 이혜리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결과는 현대 오디션 프로그램이 화려한 영상미와 자극적인 연출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청자들이 원하는 핵심 가치는 들릴 거리, 즉 가창의 진정성과 감정의 깊은 전달력이라는 고전적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이를 트롯의 원형적 회귀라고 평가합니다. 트롯이라는 장르의 뿌리는 고달픈 삶을 위로하고 한을 풀어내는 서사에 있기 때문에 화려한 안무는 일시적인 쾌감을 줄지언정 영혼을 울리는 공명은 감성 무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시간 반응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혜리아의 무대 구간에서 시청자들의 몰입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으며 특히 중장년층 핵심 타깃 사이에서 목소리의 삶의 애환이 녹아있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데스매치라는 극한의 긴장 상태에서 시청자의 귀를 붙잡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는 기교가 아니라 가슴을 파고드는 울림임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결국 이혜리아의 승리는 단순한 1승을 넘어 오디션 무대에서 본질의 형식을 압도할 때 발생하는 강력한 카타르시스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전체 6개 대결 중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무대를 꼽으라면
단연 길려원의 무대일 것입니다. 그녀는 이번 라운드에서 정혜린과 맞붙어 압도적인 실력 차를 과시하며 꺾기의 신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길려원이 보여준 가창력은 단순히 음정이 정확하거나 고음이 시원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트롯 고유의 복잡한 꺾기와 굴리기를 현대적인 팝발성과 절묘하게 결합하여 전통적인 트롯 팬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 매료시킬 수 있는 세련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길려원의 이번 무대를 트롯의 기술적 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지점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바이브레이션의 복과 꺾기의 속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그녀의 보컬 컨트롤은 기성 가수들조차 구현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영역입니다. 마스터들로부터 현존하는 참가자 중 가장 결점이 없는 무대라는 극찬을 받은 그녀의 공연은 시청률 14% 달성 과정에서도 가장 높은 분당 시청률을 기록한 핵심 구간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대중이 오디션에서 잠재적 성장성만큼이나 이미 완성된 실력이 주는 압도적인 권위와 완벽함에 열광한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길려원에게 남겨진 숙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같은 날 공개된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그녀는 1위 자리를 내주고 4위로 하락하는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를 완벽함의 함정이라고 분석합니다. 실력이 너무나 완벽하고 결점이 없으면 대중은 참가자에게서 인간미나 응원하고 싶은 부족함을 찾지 못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투표권은 흔히 내가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 향하는 경향이 있는데 길려원의 무대는 이미 완성형 아티스트로서 감상의 대상이 되었을 뿐 보호와 지지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 견고했다는 해석입니다. 결국 길려원이 우승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은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서는 정서적 교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다음 라운드에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적인 이야기나 약점을 무대에 녹여낼 때 비로소 하락한 투표 순위를 반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완벽한 아티스트를 넘어 대중의 가슴에 닿는 스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길려원의 행보는 이제 기술의 영역을 넘어 매력 자본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시청률 14% 돌파의 1등 공신이자 가장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장면은 배서윤에게 패배한 10살 소녀 전하윤의 폭풍 오열이었습니다. 11대 6이라는 점수 차는 냉정했고 무대 위에서 쏟아낸 아이의 서러운 눈물은 안방 극장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률 면에서는 가장 강력한 드라마틱한 요소로 작용했으나 동시에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방송계 전반에 연소자 출연자 보호라는 무거운 과제를 다시 한번 던졌습니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 무대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송출되는 것에 대해 미디어 비평가들과 시청자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아이의 순수한 열정과 진심 어린 눈물에 감동했다는 응원이 쏟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아이를 서바이벌의 냉혹한 도구로 소비하는 방송사가 가혹하다는 우려 섞인 비판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아동 청소년 출연자 인권 보호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경쟁 심리와 패배의 고통을 자극적으로 연출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자들은 아동 출연자들은 성인보다 실패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낮고 방송을 통해 대중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겪는 수치심이나 상실감이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번 전하윤의 무대 이후 SNS상에서는 해당 장면의 반복적인 노출에 대한 피로도와 함께 방송사가 시청률을 위해 아이의 눈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프로그램의 문제를 넘어 리얼리티 예능이 어디까지 자극적인 장면을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미디어 윤리적 탐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사실은 전하윤과 배서윤이 보여준 순수한 경쟁과 패배 후 서로를 다독이는 모습이야말로 성인 참가자들의 계산된 행동으로는 결코 보여줄 수 없는 리얼리티의 정수였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무대는 프로그램의 자극적인 경쟁 구도 속에 인간적인 온도를 수혈했으며 시청자들이 프로그램에 감정적으로 깊이 이입하게 만드는 결정적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대중은 냉정한 심사 결과보다 아이들의 눈물에서 더 큰 카타르시스를 느꼈고 이는 그대로 시청률 지표로 치환되었습니다. 결국 제작진에게 남겨진 과제는
화제성과 출연자 보호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연소자 출연자의 분량을 다룰 때 탈락의 슬픔만을 부각하기보다는 이들이 무대를 통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긍정적인 서사를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전하윤의 눈물이 시청률의 도구가 아닌 한 예술가의 성장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세심한 편집과 보호 장치가 뒤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나타난 전례 없는 순위 변동과 그 속에 담긴 팬덤 메커니즘의 변화입니다. 지난주 5위권 밖이었던 허찬미가 단숨에 1위로 올라선 사건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흐름이 단순한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서사 중심의 팬덤 전쟁터로 진입했음을 공표한 것입니다. 본선 1차전 팀 미션에서 진을 차지하며 드라마틱한 서사의 주인공으로 부상하자마자 대중의 화력이 집중된 결과입니다. 문화 비평가들은 이를 언더독의 반란 혹은 보상 심리 투표라고 정의합니다. 허찬미처럼 과거의 아픔이나 도전의 역사가 깊은 참가자가 압도적인 성과를 냈을 때 대중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며 적극적인 투표층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팬들이 단순히 노래를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인간 승리의 스토리에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투자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투표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상위권을 견고하게 유지하던 길려원이 4위로 하락한 것이나 마스터 박지연이 실력 면에서는 100점 대 99.9점의 차이라고 극찬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석윤이 3표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사례는 오디션의 불확실성을 상징합니다. 실력 지표와 인기 지표 사이의 괴리는 프로그램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시청자들에게 내가 투표하지 않으면 내 가수가 언제든 탈락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절박한 참여 동기를 부여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이변의 연속이 미스트롯 사가 트롯 오디션의 봄의 피로도를 극복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분석합니다. 예상 가능한 결과는 시청률 정체를 가져오지만 이번 주처럼 허찬미의 1위 탈환이나 홍석윤의 탈락 위기 같은 돌발 변수는 커뮤니티의 논쟁을 유발하고 2차 창작물 확산으로 이어져 프로그램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결국 미스트롯 4의 시청률 14% 돌파는 정교하게 짜인 경쟁 시스템과 그 속에서 시청자들이 직접 써내려가는 팬덤의 서사가 맞물려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오디션의 왕좌는 마스터의 점수가 아닌 시청자의 스마트폰 끝에서 완성되는 서사 권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